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환경보건 중에서도 식품과 건강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96쪽부터 2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식품의 변질 과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발효, 그리고요 부패, 그리고 산패, 그다음에 변패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데요. 발효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이 유기물, 즉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우리의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발효라고 얘기하죠. 부패는 단백질에 미생물이 작용해서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산패는 지방이 산화돼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는 현상이 산패입니다. 변패는 당질 또 지방질 식품에 미생물이 정식해서 변질하고 썩는 현상을 변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효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음식이 상한 건 아니고요. 부패부터 산패, 변패는 음식이 상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부패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과 건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식중독인데요. 식중독에서 첫 번째 세균성 식중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세균이 음식에 감염되어서 나타나는 식중독, 즉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균이 그 체외 독소를 만들죠. 그래서 그 독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음식과 함께 섭취됐고 또 체내에서 그 세균이 증식해서 대량으로 되고 그리고 이것이 소화기계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세균이 들어왔고 그게 증식하고 대량으로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복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식에 세균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균이 사멸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을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끓인다거나 그죠? 이렇게 열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체외 독소가 음식에 오염이 되었고 사람은 이 체외 독소를 먹었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은요 100도에서 30분을 끓여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안 먹는 거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이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에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보면 종류가 다른 것끼리 다른 것으로 묶인 것 이렇게 한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참고로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누스, 웰치, 포도상구균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독소형을 외우는 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종류만 나올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혹여 그 안에 있는 특성을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만 외워놓으면 좀 문제를 또 그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특성을 좀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모넬라인데요. 살모넬라는 이 특징이 열에 약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62도에서 65도에서 30분 정도 저온 살균만 해도 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살모넬라의 특징은 돼지고기가 원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돼지고기 때문에 살모넬라 식중독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 감염령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길다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24시간 정도가 잠복기이고, 그리고 주의 변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으로 감염되기도 하는 게 살모넬라입니다. 감염령 두 번째로는 장염비브리오인데요. 장염비브리오는 대표적으로 호염균이죠. 즉 소금을 좋아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어패류를 통해서 섭취될 수 있는 게 장염비브리오고요. 이 장염비브리오는 열에 약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익혀 먹으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구균입니다. 장구균은 장에 살고 있는 구균, 둥근 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장에 살고 있는 균이 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킬까요?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장 안에 살고 있던 균이, 그죠? 음식에 묻었다는 말은 결국 어디에 오염되었다? 그렇죠. 대변에 오염된 식품에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장구균 식중독이다 보시면 되죠. 다음에 아리조나 식중독, 여시니아 식중독, 그리고 캄필로박터가 있는데요. 아리조나나 또 여시니아 그리고 캄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알아도 되는데 혹여라도 그죠? 아리조나는 닭 또는요 칠면조의 알이 원인이고, 여시니아 감염용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라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식중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소형입니다. 독소형에서는 어쩌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툴리누스와 그리고 포도상구균인데요. 요 두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툴리누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사망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보툴리누스 독소는 혐기성 세균이 통조림 또 소세지에 번식하면서 바로 이 보툴리누스라는 독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를 이제 섭취를 했기 때문에 신경계에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감염된 사람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식중독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식중독이 보툴리누스 식중독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독소형 세균소 식중독에는 웰치균이 있는데요. 웰치균은 토양, 그죠? 흙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웰치균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웰치균은 흙이라는 말과 그리고 독소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 말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포도상구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참 많이 나옵니다. 포도상구균은 이미 이 포도상구균이 엔테로톡신이라는 장독소를 분비했기 때문에 이 장독소를 섭취해서 식중독에 걸리는 거라 잠복기가 가장 짧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이 포도상구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저녁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포도상구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100도에서 30분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때문에 생기는 게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게 지금 필기해 놓은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번씩 또 식중독 예측 지도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중독 예측 지도에는 관심, 그다음에 주의, 경고, 위험에 따라서 각각 색이 다른데요. 관심 같은 경우에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주의는 녹색, 경고는 황색, 적색은 위험입니다. 관심은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손을 깨끗이 씻어라. 즉 뭐다? 손을 깨끗이 씻고 식중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손을 좀 깨끗하게 씻고 관심 가져라. 그런 내용이겠죠. 두 번째로는 주의하라. 녹색입니다. 주의하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85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주의입니다. 그리고 황색은 경고죠. 그래서 식품 용수, 물이나 또요 조리기구를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을 해라. 특히 이 조리기구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경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위험, 적색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이미 뭐가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구토, 설사가 심하고 탈수,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은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위험 신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식중독에도 보면 이제 자연독 식중독이 있는데요. 자연독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성 자연독이 있고 또 하나는 식물성 자연독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물성 자연독과 식물성 자연독은 그 하나하나와 다음에 독을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동물성에는 보고와 조개와 굴이 있는데요. 외우십시오. 보고는 테트로도톡신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인 이 보고 중독은 내장에 독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호흡, 중추신경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식중독이 보고입니다. 테트로도톡신, 보고 이렇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조개는요. 미틸로톡신입니다. 굴은 베네루핀이고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굴은 베네루핀, 조개는 미틸로톡신, 보고는 테트로톡신이라고 외우시고 식물성 자연독은 버섯은 무스카린, 감자 솔라닌, 맥각 에르고톡신, 청매 아미그달린, 아플라톡신은 곰팡이입니다. 각각의 그죠 식물과 그리고 그 독을 연결해서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의 보존인데요. 이 보존 방법에는 물리적인 보존법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보존법,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보존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보존법에는 건조, 냉동, 냉장, 가열, 밀봉, 자외선 이용, 통조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리적 보존법으로 연결된 물리적 보존법이 아닌 것, 보존법이 다른 것 이런 식으로 물리적 보존법과 화학적 보존법을 섞어 놓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어떤 내용이 물리적 보존법에 들어있고 또 어떤 내용이 화학적인 보존법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물리적 보존법의 건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분이 15% 이하로 건조를 했을 경우에 식품이 오래 보존될 수 있어서 그렇게 건조하는 게 물리적 보존법의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냉동 냉장인데요. 냉동 냉장은 우리가 세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다만 세균의 발육을 억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도 이하인 냉장고와 그리고 영하 5도 이하인 냉동 방법으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해서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물리적 보존법에는 가열이 있는데요. 가열은 80도씨에서 30분 정도 이제 가열하면 아포를 제외한 세균은 사멸됩니다. 그리고 저온 살균이 있는데요. 저온 살균은 온도가 63도에서 65도씨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영양 손실이 가장 적으면서 기본적인 세균들은 조금 죽이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장, 주스, 우유가 저온 살균으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보존법 네 번째로는 밀봉이고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공기 속에 있는 습기 때문에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죠. 다음에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자외선에 2500에서 2800 옹스트롱의 파장이 살균력이 높기 때문에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을 통해서 음식을 오래 보존하겠다. 이게 물리적 보존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밀봉시키는 방법으로 통조림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보존법인데요. 여기에는 절임이죠. 이 절임은 주로 삼투압을 이용해서 소금으로 절이면 염장, 설탕으로 절이면 당장, 그다음에 식초, 산으로 저장하면 산저장이 됩니다. 훈연법이 있는데요. 훈연법은 육류를 보관할 때 훈연법이고요. 다음에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뭐냐면 훈연과 훈증이 헷갈립니다. 훈증은 곡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훈연법에서 육류가 화학적 보존법으로 이용되니까 그래서 저는 훈제연어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육류가 훈제연어 훈연법으로 저장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화학적 보존법 가스 저장인데요. 여기에는 R이라든가 의용유들을 가스 저장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방부제는 약을 통해 가지고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성장과 그리고 번식이 억제되는 방부제를 넣어서 음식물에 이런 미생물들이 성장되고 또 번식하는 것을 막아서 오래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방부제입니다. 식품의 보존 마지막으로는 생물학적 보존법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보존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산균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든다거나 또 요구르트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구균이라는 균을 이용해서 메주를 통해서 우리가 된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물학적 보존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보존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식중독이라든가 또는요 자연독 그리고 또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도 감염형이냐 또 독소형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의 보존 방법에는 물리적 보존법 다음에 화학적 보존법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과 건강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산간호조무사하고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